청년 작가의 새로움,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는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인 누비코 아리토스에게 당시의 추기경이 질문한 것처럼 매년 우리는 넥스트 코드에서 새로운 청년 예술가를 만납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가는 포용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는 대학을 다녔으며, 어떤 이는 지금 여기에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인연으로 지역과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장해갑니다. 지역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확장한다는 도전은 나의 발견에서 출발하여 청년의 자아 성장기를 거쳐 궁극에는 자아 실현으로 가기 위해 비옥한 토양을 개척하는 일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청년 예술가들을 지금 여기에 응집하여 예술의 새로움을 선보입니다. 매년 넥스트 코드는 공모와 경쟁을 통해 선정된 지역 청년 예술가들은 각양각색의 예술 소재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그 작품들이 우리들의 속마음과 연결되어 감동을 일으키는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참 독특하구나, 참 진지하네, 참 재미있다, 참 감각이 좋네 등등 떠오르는 각종 형용사 앞에 참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새로움을 창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을 새로운 재기 발랄함으로 평가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작가와 몽상에서 쓴 인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희망을 가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작가들은 자신의 특이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구분하는 그 거리를 그들 스스로 기꺼이 좁혀보려고 한다. 모든 인간 속에는 시인이 숨어 있고, 마지막 인간이 사라질 때 마지막 시인도 사라진다는 점을 누누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이들은 바로 문학인 자신들이었다. 청년 작가들은 새로움의 창작에 감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창작의 유의에서 현실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창작은 단순한 회피일 뿐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진정한 창작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일조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한층 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새로움의 창작과 승화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등용문인 넥스트코드는 지역 미술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작가를 양성한다는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넥스트코드에서는 김영진, 스텔라 수진, 박지원, 이상균, 임승균, 오인의 작가를 소개합니다. 대중의 미적 감수성과 개인의 취향을 모두 포괄하는 캠프의 개념으로 5가지의 시각 코드를 제안합니다. 캠프는 세대, 성별 등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 쉽게 정의되지 않는 특별한 감수성입니다. 캠프는 수전 손택의 캠프에 관한 노트를 통해 미학적 담론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코드에서는 여러 캠프 담론 중 문화적 취향의 범주로 확장된 다층적인 캠프론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캠프는 비정치적인 감수성이자 스타일로
인공성, 양성성, 모순을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코드의 참여 작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캠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자연화된 젠더의식을 보여주는 스텔라 수진, 인공적인 감수성이 두드러지는 김영진, 이상균과 주류 사회에 대한 모순을 다루는 박지원, 임승균의 작업을 살펴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캠프 5가지의 시각 코드는 개인의 감수성과 취향에 근거합니다. 캠프는 자신이 즐기는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일종의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 코드에서는 김영진, 박지원, 스텔라 수진, 이상균, 임승균이 지속할 사랑의 대상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 수진입니다. 저는 회화와 드로잉, 도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주제로 인간과 동식물의 형상을 뒤틀고 조합하여 잡종체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수직관계, 즉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정신과 육체, 과학과 주술 등 견고한 이항대립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규범에 반문하고 그리하여 저항의 도구로서 그림이 작동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 넥스트코드 2021에 선보이는 50점의 신작 수채화는 중세부터 마녀로 불리던 은폐된 여성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입니다. 석시에 프랑스어로 마녀를 뜻하는 이 단어는 늙고 추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숲속에 혼자 살며 동물과 나무에 말을 거는 이 여성들은 프랑스 역사가 줄 뮤슐레의 1862년 에세이인 마녀를 통해 처음으로 치료사로 정의됩니다. 자연에서 지성을 획득한 마녀들은 약재를 다루고 단체로 의식을 행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갖췄으며 산파인 동시에 낙태를 주관했습니다. 생명과 출산을 다루면서 이들은 여성의 삶과 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0년 동안 평민들의 유일한 의사는 마녀였다고 미슐레는 말합니다. 이후 의사들과 가톨릭 교회에 의해 마녀의 능력은 악마화됐고 알다시피 많은 수가 화형당했습니다. 1968년 영국, 73년 미국, 74년 프랑스에서 낙태법이 통과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학자에 의해 마녀의 재가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녀는 가부장제에 의해 폄하된 여성의 전형을 허무는 상징이 됩니다. 생태 여성주의와 여성신앙에 기초한 영적 그룹인 위카들도 이때 생겨납니다. 환경과 인종, 성평등, 동물권에 대해 오늘까지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고 주술에는 큰 관심이 없다가 올해 봄을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나면서 그곳의 토속신앙, 마녀와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베리아와 중남미 샤머니즘에 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 정치적 지향이 자연에서 느끼는 깊은 감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곤 했는데 마녀라는 여성상이 정치와 영적 세계를 취합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민한 화두인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저는 시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 현실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시에 선보이는 수채화들은 마녀 그리고 주술에 사용되는 식물에서 온 영감의 결과입니다. 독성, 환각 효과를 가진 꽃들이 많은데 꽃이 식물의 소화,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식물의 육체성을 드러내는 장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위 색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림을 감상하시거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들을 읽어가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작가입니다. 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 속 기억이나 감정의 흔적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작업들은 모두 포토그램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포토그램은 오래된 사진 기법 중에 하나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암실 속에서 빛과 인화지, 사물만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저에게 포토그램은 확대기의 빛을 통해 인화지 위에서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 대상 속 이면의 모습 또는 흔적이 표현되는 매체이자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스트 코드 2010에서는 섬, 나비, 미완의 형태들이란 제목의 시리즈 작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섬은 제가 회색빛의 아이슬란드에 머물렀을 때의 감정과 코마 상태의 아빠가 계시던 조용하고 하얀 병실에서의 감정이 혼재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업입니다. 이 시기부터 죽음과 소멸, 허무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적 경험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신작, 나비와 미완의 형태들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비와 미완의 형태들은 인터넷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익명의 사람들의 사망에 관한 기사들을 종이에 프린트하고 그 종이로 종이접기를 한 후 포토그램으로 인화한 작업들입니다. 언뜻 종이접기라는 것이 유의적인 행위로만 보일 수 있으나 저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행위로서 종이접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미완의 형태들은 어떠한 형상으로 완성되지 않은 종이접기 과정에서 나오는 기하학적 형태들을 찍어낸 것들입니다. 그중 나비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이들의 기사들을 수집하고 반투명한 트레싱지에 프린트하여 나비 모양 종이접기를 한 후 포토그램으로 인화한 작업입니다. 저의 작업을 들여다보시면 단순한 흑백의 이미지와 기하학적 형태 속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관람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작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존속하는 방식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회화와 회화에 기반한 설치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유산들이 가지는 이질성에 이끌려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사를 거듭하며 이들이 풍경 속에 맥락없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박물관이 아닌 지역에 존재하는 비지적 문화재나 향토 문화재, 전통신앙 등의 현장을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 관련된 마을 이장님이나 스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 이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록의 역사 이후에는 대상과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자분들도 그림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저마다의 이유를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습은 계속 변화하지만 오랫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것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질감과 재질의 표현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만드는 하나의 풍경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관람자분들도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질감의 표현을 느끼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상상해 보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림에서 보이는 풍경들은 모두 실제하는 장소들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장소의 이름으로 설정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 답사를 다니면서 마주했던 저의 경험을 프로파일 구조물을 통해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관람자분들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이상규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토목공사 현장 내부에 직접 들어가 마주했던 장면에 매료되어 현재까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지만 익숙함 때문에 궁금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잘 알지 못했던 대상에 관심을 가질수록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방문했던 현장에서 휴먼 스케일을 압도하는 공사 중인 구조물을 맞이했을 때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느꼈었는데요. 동시에 한적한 자연 속의 위치에서 느껴지는 고립감 때문인지 이끌림이 생겨난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을 시작으로 아버지가 공사 중이신 현장이나 완공된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림으로 그리게 된 원동력이 됐어요. 제가 주로 그림에서 다루는 토목 건축물들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 다른 건축물들에서 고려되는 미감 없이 정말 역할에만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노출형 콘크리트 구조이고 외장재나 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 또한 기능을 목적으로 처리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들이 바탕 삼아 건설되어 있는 주변부도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건축되는 구조물과 더불어 그 주변도 변형시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특징이 제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구조물과 그 주변의 어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러니와 이질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장면들은 여러 시점으로 관찰할수록 구조물과 그 주변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각각의 존재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모습에 이입이 되기도 하면서 궁금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직접 내부에 들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경함은 저의 작업 방식에 영향을 끼쳤고, 회화의 대표적인 기본 도구인 붓보다는 나이프, 헤라, 미장칼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미장하거나 적층하듯 물감을 다루게 됐어요. 마치 인부의 시선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알게 되는 그 안의 서사와 토목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들은 저에게 흥미롭게 작용했고, 제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 마치 건축의 과정과 유사한 변화들을 생겨나게 했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관찰하며 알아내는 새로운 감각들에 집중하며 그림으로 옮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적층된 안료들을 일상에서 보아왔던 구조물 표면의 흔적이나 물성들과 비교하면서 관람하시면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객의 입장에서 추적해 나가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승균입니다. 저는 주변의 흔한 사건, 현상 또는 특정 상태로부터 이미지를 추출하거나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들을 다시 겹겹이 중첩하거나 재별하여 익숙한 듯 낯선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이를 평면, 오브제,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미 존재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잠자는 것들을 발굴하고 의미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 대부분은 주변에서 발견된 오브제들을 기존 해석의 질서 밖에 놓이면서 생겨나는 파열음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는데요. 전시에서 결과로서 제시하는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귀납적 방식으로 제시되는 일종의 실험실의 연구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증적 과정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가득한 선입견이나 관습의 레이어를 벗겨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 작업들은 주로 자연이나 일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저만의 레시피로 요리할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한 작품들입니다. 작업 방법론에 있어서는 실험과 같은 과학적 방식을 차용하지만 몽상적인 의식을 개입시켜 낯선 물성을 드러내거나 잠자는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층 샘플 작업의 경우 대전의 지질 조사를 통해서 대전의 산내 골령골에서 자양된 학살 8군데의 토양을 수집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기억의 지층을 구성했습니다. 평면 작업의 경우는 물이라는 무형물질을 pH 시험지를 통해 색이라는 시각 요소로 변환하기도 했고요.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신작 잉여 기와 샘플은 산성이 많은 대전의 지리적 특색을 리서치한 작업인데요. 그저 삼국시대라고 추정된 월편산성의 기와를 3D 스캐닝으로 구현하고 추정뿐인 시대를
탄소 연대 측정으로 정확한 연대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오브제와 함께 결과지와 같이 전시장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착화된 인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저의 작업을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시 공간을 흑과 백의 판단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색들이 스펙트럼으로 즐기는 방식, 느끼기 방식으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